안녕하세요. 스타일구 임광목 대표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은요, 아침 6시 10분입니다. 이런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제가 평일날 거의 좀 늦게까지,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에 왜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시황방송 해야 되는 날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열흘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방송이 전주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했으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딱 열흘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그 사이에 10일 동안이 지나갔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실감이 안 나요. 바로 엊그제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하는 것 같은데 날짜로 보니까 벌써 10일이 지나갔다. 자, 시간은요, 우리 똑딱똑딱 몇 월, 며칠, 몇 시, 몇 번 하는 그 아날로그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고, 나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 빨리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요즘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에겐가는 축복의 시간일 수가 있고, 누구에겐가는 또는 어떤 국가에는 위기의 시간 또는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런 의미가 의미가 다르게 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 시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요, 빨리 축복의 시간, 좋은 시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이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6주, 7주, 거의 두 달 가까이 동안 시장이 보합장세예요. 보합장세.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150포인트 그 이상을, 그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마저도 그 장중에 복원이 되는,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도 복원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해도 거의 복원이 되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그 낙폭이나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복원이 되는 레질리언스 현상이 많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6주, 7주, 2달 정도의 시간은 그냥 보합장세, 답보장세,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을까? 자, 그나마 한 3,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주, 3,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장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7월 말에요. 그래서 실적 장세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와 있는 그런 AI 관련 주들이라든지, 한국의 또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이런 종목들은 좀 시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덜 지루했는데, 지금은 이제 8월 10일이 넘어가면서 실적 장세도 다 끝났고 실적 장세도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보장세, 좀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으로 여름에 여러분들도 다 휴가 가시고 여름에 일하기 싫잖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7월 8월 그 휴가에는 그냥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그럼 자금 흐름을 주관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의 휴가 시즌에 의해서 거래가 좀 한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수 조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답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세 번째 성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간과하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 직접 그 시장의 매매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구조라든지 시장의 흐름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생시장. 우리 8월달, 오늘이 8월 10일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동시만기일이 아니라 8월달 옵션 만기일이에요. 8월달 옵션 만기. 그러면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6주, 7주에 걸쳐서 8월달 동시만기일까지 이렇게 답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 8월달 옵션 만기일은 거래량도 한산했고, 이런저런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게 잠잠한 이 구간에서 아마도 시장은 양매도, 숏이라고 하죠. 매도니까 숏,
스트랭글 또는 스트레들 형태로 해서 그냥 그 시장의 프리미엄만 그 파생 시장에서의 만기, 내일 모레 다가오는 만기에 있어서의 그 프리미엄, 특히 시간 프리미엄만 죽이는 그런 장세, 양매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거시적으로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장세를 그나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동안 이제 파월과 그 매파적인 분위기와 그 트럼프의 그 금리 인하 요구가 좀 부딪히는 양상이었지만, 좀 미국의 연준의 그 위원들이 그 새 정부에서 좀 임명을 하면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드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 그동안에 작년 연말 이후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함으로써 어떤 그 시장에 새로운 또 모멘텀 또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지금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8월 달부터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고용 상황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고용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번에 관세 부과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또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또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라는 그 핵심 변수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9월 달에 동시 만기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 만기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그 답보 장세에서 그 포지션이 어떻게, 누적 포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과연 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 세력 입장에서는 이 조용히 흘러간 이 답보 장세 같지만 그 사이에 파생시장에서의 어떤 누적 포지션을 가져갔고, 또 이제 9월달 다가오면서 그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나 아니면은 오히려 확장이 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의 여건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정책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동시 만기일 관련해서 그 포지션 관련해서 누적 포지션, 그리고 청산 또는 그 확장 또는 그 노로버, 스프레드 뭐 이런 거 다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그 시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천년만년 지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루했을 때는 뭔가 변동성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그 변동성이 상방 변동성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하방 변동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걸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시장이 조용한 것 같지만 한 4월달 이후에 4월, 5월, 6월, 우리나라 이제 6월 선거 치르고 나서 7월, 8월까지 해가지고 크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한 가지가 맞춰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그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좀 다르게 평가가 됐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신흥국 밸류에이션인가 선진국 밸류에이션인가, 이것도 좀 애매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니까 한국은 저평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6월 이후의 장세를 통해서 뭐 미국은 원래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갔으니까 그건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상해 지수,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3,600선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3,200선 회복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42,000선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본이 뭐 43,000선 이렇게 갈 때 우리 한국은 2,500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은 좀 저평가다,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 3,200, 일본 4,200, 그 다음에 중국 3,600, 이게 거의 키가 맞춰져 있다. 특히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요, 좀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는 저평가 이런 얘기를 쓰기가 좀 어려운 위치일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버핏 지수. 그 버핏이 많이 본다라고 해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뭐 거의 제로 성장률이 예상되다가 잘하면 올해 연말까지 뭐 1%대 성장률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1%의 성장률에 기뻐해야 되는 나라였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3% 이렇게 유지가 됐던 나라였잖아요. 지금 중국 성장률 5% 6%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국이 1% 겨우 1%그 성장률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현재 코스피 3,200에 있는 이 시가총액이 그것에 부합이 되는 수준인가. 물론 이번에 그 소비 쿠폰 비롯해서 유동성이 좀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다른 나라 대비로 했을 때의 그 매력이 느껴질 만큼의 어떤 그 저평가 요소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코스피 3,000 돌파 이후에 3,100 위에서 3,200 이 구간에서는 인버스 풀지 마시고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인버스 일부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에 시장의 그 변화 요인을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